진짜. 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거 서서 하면 안 되겠네. 앉아서 해야 되겠다. 자, 너희들은 화면을 보면서 봐봐. 코스모스는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야.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지. 스페이스, 유니버스가 구별돼. 그러면 스페이스는 뭐냐? 스페이스는 탐사 가능한 우주를 얘기해. 즉, 지구 대기권 밖에 인류가 장악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스페이스는 탐사 가능한 우주고, 그 다음에 지구 대기권 밖에 인류가 장악할 수 있는 우주고, 그 다음에 유니버스와 코스모스는, 그 다음에 유니버스와 코스모스는 첫째는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동일한 개념이야. 하지만 유니버스는 어떠냐? 유니버스는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우주를 의미해.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종교와 철학 등이 덧붙여진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우주야.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개념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 스페이스는 탐사 가능한 우주, 즉 지구 대기권 밖에 인류가 장악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고, 유니버스는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전체인데, 거기에 천문학적 연구 대상이 되는 우주만을 얘기하는 게 유니버스야. 그러면 코스모스는 뭐냐?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전체인데 여기에 종교와 철학 등이 덧붙여진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가 하나가 끝나겠지. 코스모스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미터나 마일로는 도저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 이 둘, 미터나 마일은 지상에서 쓰기엔 편리하도록 고안된 단어이기 때문에 거대한 코스모스 속에서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에 근거한 광년이라는 거리 단위가 필요해. 그러면 요래놓고 코스모스하고 연결해놓고, 코스모스는 별과 은하 등에서 채워져 있는데 뭐래? 별과 은하 등으로 채워져 있대. 그러면 이거하고도 연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코스모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광대하고 끝없는 밤으로 채워진 은하 사이의 텅 빈 공간이야. 이게 코스모스야. 그러면 코스모스에 대해서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코스모스는 뭐래? 여기 코스모스는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전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종교와 철학 등이 덧붙여진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우주면서, 그리고 거리는 광년이라는 거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별과 은하 등으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은하 사이의 텅 빈 공간을, 이걸 코스모스라고 한다. 요렇게. 그러면 옆에 보자. 스페이스는 뭐야? 지구 대기권 밖에 인류가 장악할 수 있는 우주야. 여기에 있지. 그 다음에 유니버스는 뭐야?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우주야. 그러면 코스모스는 뭐야? 종교와 철학 등이 덧붙여진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우주래.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 은하 사이의 텅 빈 공간.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은하 사이의 텅 빈 공간, 요거야. 그러면 1단락 문제까지 해결됐습니다. 이제 2단락 들어갑니다. 이러한 텅 빈 공간에서 주위를 둘러본다면 빛 줄기 등이 암흑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인다. 암흑 위에 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빛 줄기를 이루는 빛 하나하나가 바로 은하야. 은하계라는 거야. 우주에는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있는데, 야, 은하가 뭐래? 왜 이래? 빛줄기를 이루는 빛 하나하나가 뭐래? 은하야. 그 다음에 우주에는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있대. 그 다음에 각각의 은하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과 그 별의 수만큼의 행성이 있대. 은하는 홀로 떠다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하단이라는 집단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빛 하나하나가 은하야. 그 다음에 우주에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1000억 개의 별과 그 별에 수만큼의 행성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홀로 떠다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은하단을 이루고 있어. 은하단 중에 하나인 은하단 중에 하나인 국부은하단에 대한 얘기야. 국부은하단은 지름이 몇백만 광년 정도가 되고 지름이 몇백년 광년 정도가 된대. 10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대. 10개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 국부은하단 안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또 있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대. 이는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인 거대한 나선 은하래.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대.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은하는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인 거대한 나선 은하고, 그 다음에 작은 위성 은하를 둘을 거느리고 있고, 국부 은하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비슷한 모양의 나선 은하가 하나 더 있는데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나선 팔을 돌리는 우리 은하,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다. 그러면 봐봐, 우리 은하가 모여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모여서 국부 은하가 군이 되고, 국부 은하단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네. 그럼 옆에 문제 보자.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이다. 맞지? 그 다음, 모든 은하는 은하단에 속해 있다.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거 여기에 있지. 은하는 홀로 떠다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은하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안드로메다 은하는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팔을 나선을 회전한다.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 여기에 보면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나선팔을 돌리는 건 우리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있는 은하단은 뭐냐? 국부 은하단. 오케이. 그 다음에 3단락 들어가 보자. 3단락. 우리 은하의 나선팔 안과 우리 은하의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 항성들이 모여 있는 게 있대. 이거 여러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항성계라고 한대. 항성계들은 이웃 항성계와 수광년 거리를 사이에 둔 채로 격리되어 있다. 항성계는 태양처럼 홀로 있는 별도 있지만, 태양처럼 홀로 있는 별도 있지만 동반성과 함께 있는 별이 대부분이다. 아하, 요러고. 그 다음에 또 별들은 두 별이 서로 상대방 주위를 도는 하나의 쌍성계를 이룬다. 요거. 그 다음에 쌍성계들 중에는 두 구성별들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근접 쌍성계도 있지만 대부분 두 별이 태양과 목성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그 외에도 별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성계도 있다. 그 다음에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 수백만 개의 구성원을 거느린 구상성단 등의 다양한 항성계들이 은하계에 있다. 이 단락에는 뭐에 대한 얘기야? 항성계에 대한 얘기야. 항성계는 어떻대? 태양처럼 홀로 있는 별도 있지만 동반성과 함께하는 별이 대부분이고, 별들은 두 별이 서로 상대방 주위를 도는 하나의 쌍성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별이 셋이 모인 항성계도 있고, 이것이 모여서 성단이 되고, 성단이 모여서 구상성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옆에 봐봐. 은하 속에 항성들이 모인 집단 항성계. 그 다음에 두 별이 서로 상대방 주위를 도는 항성계의 이름은 쌍성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단락 들어가자. 이런 별들 중에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암석 조각으로만 둘러싸인 별들도 존재한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행성계라고 부르고, 지구가 뭐래?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암석 조각으로 둘러싸인 별들이 있대. 이걸 행성계라고 한대. 지구가 위치하는 태양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대.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태양계, 이게 행성계야. 그 다음에 태양계의 외곽에는 수많은 얼음과 암석이 뭉친 덩어리들이 태양을 둥글게 에워싸며 무리를 이루고 있어. 별이 이 근처를 지나게 되면 별의 중력으로 인해 얼음 덩어리 중에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가게 된다. 얼음 덩어리는 태양의 열 때문에 증발되어 긴 꼬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해성이라고 부른다. 태양계 내부에는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존재한다. 자, 뭐에 대한 얘기니까? 행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원형에 가까운 궤도에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계의 바깥쪽인 외행성계에는 태양계의 바깥쪽인 외행성계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으며 이들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래. 나 이거 몰랐어. 목성, 토성이 기체 덩어리다라는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개가 있는데 이걸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딱딱한 지구 같은 땅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냥 기체가 모여 있는 거잖아. 나 이거 몰랐어. 그 다음에 또 내 행성에는 뭐가 있느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외행성계는 기체로 되어 있고 내행성계는 암석으로 되어 있다. 옆에 봐봐. 외행성계는 기체로 되어 있고 내행성계는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단락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무한의 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만들어졌고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약 15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인류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지. 다시 말해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가 떠다니는 한 점 티끌만도 못해. 정말 여긴 티끌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도 안 돼.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고 인류의 우주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도 달려있다 그랬어. 그러면 코스모스에 떠다니는 한 장 티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인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문제. 글 전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뭐냐? 태양계는 구상성단에 속해 있다. 맞아. 우리 은하는 위성 은하 둘을 거느리고 있다. 2단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인류의 미래는 인류의 우주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까지 풀고 우리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뭐? 요 오른쪽 거요. 오른쪽 오른쪽 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요. 27페이지요. 지금 무슨 거예요? 아니요. 떴어요. 어떻게 이거 다 불러줘? 아니요, 이거 다 치웠는데. 여기도 있잖아. 옆에. 저건 치웠는데요. 응. 내 책. 저 밑줄 치면서 다 해줬어. 여기도 다 해줬고 여기도 다 해줬고. 여기 했어. 하면 더 알려.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저 27페이지에 묻혔어. 이거.
진짜 문제 푸는 거야? 지금 문제 풀어요? 응. 없는데요. 응. 그냥 안 풀었어요. 저 1번 찾아주세요. 네, 1번이에요. 아니? 제가 보고 싶어요. 1번이 5번이죠. 응. 응? 응. 근데 저 이거 아까 그 문법의 숙제 부분 있잖아요. 저 채점이 안 돼 있어요. 네. 직원인가 직원 나한테 맞을 줄 알았는데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 4, 1입니다. 백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지금 40분이니까 50분까지 40분이니까 50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거 충전해야 돼.
이런데? 햄이 생각보다 그런 데 같잖아. 햄을 언제 끼나? 우은이 형 때문에 계란이. 얘는 뉴욕한테 지면 어떡해? 그럴 수가 없어. 자, 시작해 봅시다. 아니 다안 했어. 오, 그 사이에 아주 맛있는 걸 또 사오셨군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숙제고, 그 다음에, 요거 숙제고, 그 다음에, 요거 숙제. 야, 근데 이 숙제를 한 달 후에 해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냥 안 하니까요. 아니지, 뭐 한 달 후에 하든 언제 하든 해오긴 해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시는 어떻게 맨 처음에 파악을 하는 걸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요거 좀 설명할게. 요 클리닉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할게. 내신 대비에도 클리닉은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그거는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거고, 성적 편하는 우찬 시험 다 필요 없고, 내신 문자 보내기. 내신 문자를 아직 못 보내는 이유가 하나 있어. 아직도 완벽하게 시간표가 작성되지 않았어. 아까도 너 봤잖아. 진관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진관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그리고 하다못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어제는 갑자기 한 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서로 맞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어. 어제 있었던 일이야. 시간표가 계속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진관이 여기 있었잖아. 이건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이렇게 맞바뀐 거야. 계속 지금 시간표가 변하고 있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한 번 더 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여러 학교를 섞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 학교를 섞지 않겠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섞여진 학교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 와야 되는 거예요? 클리닉.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네, 잠깐만 이거 한번 물어보자 다시 한번. 이걸 캐리. 볼 수가 없어. 뉴욕이 이럴 것 같아. 아니 트럼프 이럴 듯이. 이건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팀장님이 지금 수업 중이라서 팀장님이 그거를 하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안 되면 그때 문자로라도 여러분한테 남겨줄게. 자, 진짜 잘 못 이기는데. 일주일 동안 수요일까지 안 읽질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오면 되지 뭐. 어차피 와야 되는 거니까. 수요일 클리닉 이게 내신이야 아니면 기존이야? 근데 오긴 해야 돼. 오는 건 확정이. 오는 거 확정이. 클리닉은 계속 한다야. 그게 아니라 공휴일이 되면 그냥 무조건 와야 돼. 빨간 날인데. 또 하나가 빨간 날인데 요거 네. 선생님도 투표하셔야죠. 맞아. 근데 투표 차이인데 빨간 날이라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빨간 날인데 이거 와야 돼. 요거 두 가지를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너희들한테 그렇지 내신 대비면은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기존의 거를 해야 되거든. 옛날에 거로. 근데 빨간 날인데 와야 되느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학원에서는 한다야. 빨간 날 상관없다. 근데 고등학교 얘기고 중학교는 빨간 날일 때 대부분 놀았거든. 근데 모르겠어. 한번 좀 알아볼게. 이건 내가 정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자. 자, 제일 먼저 현대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보기가 있느냐? 보기 확인한다. 그럼 보기가 보고 나서는 뭘 확인하느냐? 작가하고 제목을 확인한다. 작가는 뭘 보기 위해서? 작가는 역사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성. 그리고 제목은 시적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지. 시 본문을 보면서 뭘 확인하라?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것만 뿌리 깊게 확인하라고 얘기했던 거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 제일 먼저 보기가 있니? 보기 없어. 그냥 세 개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단 말이야. 보기 없어. 됐지? 그러면 작가를 보자. 오세영의 열매. 오세영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열매야. 그러면 시적 대상이 열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고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본문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되는가? 열매들은 왜 둥글어야 되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 열매만은 둥글지 않느냐.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오니까 대구법이야. 그러니까 뿌리도 날카로워 가지도 뾰족해 스스로 익어서 땅에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모가 난다라는 건 뭐냐면 각이 진다는 거야. 각이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둥글다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도 날카로워 가지도 뾰족해. 그러나 열매는 둥글어. 왜 열매는 둥글지? 아직 왜 그런지는 안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사과. 능금은 사과란 뜻이야. 먹는 자의 날카로운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사과는 부드럽고 동그랗다. 그대는 아는가? 자, 그대는 아는가?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거냐?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있을 때 너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잘하는 존재는,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니? 열매로 시작했어. 그런데 이제는 모든 존재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거지. 모든 생성하는 열매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자기 스스로가 희생할 줄 아는 열매는 그래서 둥글다는 것을, 원만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누구니? 화자 찾아봐. 화자가 누구야? 없어요 라는 말은 하지 마라. 화자가 누구니? 열매. 화자, 열매가 말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잘못하셨습니다. 화자가 누구지? 열매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 나. 그렇지. 저 처음에 아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야 이거 나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해. 그 뭐지? 딸기는 그 어디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대. 그대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뭐지? 너라는 뜻이야. 자, 너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는 상태에서 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시가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 전제 조건에는 내가 얘기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라는 말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화자인 내가 그러니까 화자는 나가 되는 거지. 화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열매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바로 둥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둥그런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거니? 바로 뭐가 없는, 다시 말해서 원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원만한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니?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되지. 그렇다면 내가 원만한 삶, 다시 말해서 희생이 있는 원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이 원만한 삶은 뭐야? 열매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나의 정서는 뭐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열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바로 깨달음, 그리고 예찬. 깨달음과 예찬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볼게. 세상에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지? 왜 둥글둥글한 모습이어야 되지? 가시나무도 봐봐, 가시나무야.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야. 이 가시나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열매만은 둥글잖아.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로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해. 하지만 스스로 익어서 땅에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둥글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사과. 먹는 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먹히는 사과는 둥글둥글하고 부드럽잖아. 너 알아? 너 이 깨달음을 알아? 나는 지금까지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모두 생성하는 만들어지고 자라고 죽어가는 이런 모든 존재는 둥근 거야. 뭐 하라는 거야?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존재들은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열매는 그래서 둥글둥글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자는 얘기야? 열매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깨달음을 주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시 한번 보자. 열매는 둥글다는 점에, 아이고 지워야 되겠다. 열매는 둥글다는 점에서 원만한 삶, 둥글둥글한 원만한 삶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 맞아. 먹히는 능금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상징한다. 그렇지. 중요한 말, 자기 희생적 사랑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둥글둥글한 건 원만한 삶이고 희생적인 거야. 이거는 개인적 상징이야. 개인적 상징을 사용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 관습적 상징은 뭐고요? 개인적 상징은 뭐예요? 관습적 상징은 어떤 공동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외부 사람은 몰라. 외부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이런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흰 옷 입은 우리는 언제나 깨끗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 누구겠어? 백의민족.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본 애나 중국 애들은 몰라. 왜? 우리만 백의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관습적인 거야. 이게 관습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상징은 내가 만들어낸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예를 들어보자. 이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시야. 우리 모두에게는 쇠사슬이 걸렸다. 그 쇠사슬은 질질질 끌릴, 내용이 그래. 질질질 끌릴 때마다 우리 살갗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한다. 왜? 우리는 아픔을 계속 느끼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시야. 그런 건데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개인적 상징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두 번째 시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없어. 거기 없어. 그리고 작가를 보니까 어딨니? 작가 김광규 왜 안 나와 화면이? 여기 나온다. 김광규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김광규는 어떤 사람이냐? 김광규는 물질 문명을 비판했던 사람이야. 물질 문명 비판. 그러면 시의 주제가 물질 문명 비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대장간이 뭔가를 유혹하나 봐. 이 대장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이 시가 끝나겠지. 자, 그러면 작가와 제목. 작가는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장간이 우리를 유혹한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거 너무 큰가? 이건 줄일까? 그럼 좀 더 올라가겠지.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트 같은 데에서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누가? 내가 내 삶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다시 말해서 물질 문명 비판하는 거지. 내 삶이, 그리고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그렇게 쓰이다가 버려질 때 시적하자 내가 나오네.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아파트에 들어서며 현대아파트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애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제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털보네 제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자, 어딘가를 찾아가고 싶어요? 어딘가를 지향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물질 문명을 비판했으니까 여기 대장간은 어떤 공간이야? 바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는 거지. 인간성 회복의 공간. 인간성 회복의 공간이 되는 거야. 나는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쓰일 때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물질 문명이 들어서면서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져. 나의 인간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고 싶어.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물 속에서 어디서?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뭐 하는 거냐면 불을 세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공기를 막 주입하는 거. 이걸 풀무질이라 그래.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시우쇠라고 돼 있어. 밑에 보니까 무쇠를 불에 달궈서 단단하게 만든 쇠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달군 쇠지. 달구어진 쇠처럼 나를 달구고 뭐를 위해서? 모르는 너희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데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찝어가지고 여기다가 뻘겋게 달아오는 새를 막 두들기잖아. 그치? 요게 뭐냐? 요게 시우새야. 그리고 요 판이 요게 모루야. 모루 위에서 때리고 숯불로 갈아서 시퍼런 나는 무쇠낫으로 바뀌고 싶어. 뭐에서? 어디 갔어? 플라스틱 물건에서 난 뭐가 되고 싶어? 무쇠낫으로 되고 싶어.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은 한 번 쓰다 버리는 그런 소모품인 거고 무쇠낫은 바로 인간성이 회복되는 물건이지.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내는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 요렇게 되는 거지.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려있고 싶다. 나는 대장간 벽에 걸려있고 싶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져. 왜? 물질 문명에 쓰다 버리는 플라스틱처럼 생각됐으니까. 직지사라는 절에 화장실, 해우소는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화장실이야. 변소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내가 뭐처럼? 똥덩어리처럼 내가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디에 걸려있고 싶다. 여기 어디가 누구니? 대장간이지. 그렇다면 제목에서 얘기하는 대장간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겠어? 인간성 회복에 대한 유혹이겠지. 시가 가시보다는 지금 시가 훨씬 쉬워. 그치? 제목도 직관적이고 아까는 열매는 좀 추상적인 거에 개념이었다면 여기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문제 어렵지 않아. 그러면 정리해보자.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내 삶이 뭐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이 플라스틱 물건 또는 똥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나는 대장간에 뭐처럼? 나처럼 대장간에 호미처럼 되고 싶어. 이 낫과 호미는 뭐야?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나의 정서는 어떻게 될까? 의지적이지. 그리고 희망적이지. 그리고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해 비판적이지. 요렇게 이 시를 딱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그래.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기분이 좋아. 막 찌릿찌릿해. 막 오줌 쌀 것 같아. 자, 봐. 너 봐도 내가 계속 인정해줄게. 괜찮아. 봐.
너무 보고 싶을 땐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봐도 돼. 내가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또 왜 안경을 썼어? 핸드폰 불빛이 안경에 비쳐가지고 여기가 환해.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네가 결정적으로 책을 이렇게 한참 뒤에 지나가지고 봤잖아.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물어봤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보고 싶구나. 그러면 봐야지. 봐도 괜찮아. 괜찮아. 자, 그게 너의 행복이라면 또 알아? 네가 그쪽으로 취직할지도 모르잖아. 그치? 괜찮아. 자, 그러면 보자. 플라스틱 물건은 가치 없는 삶을 상징해. 다시 말해서 한 번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처럼 얘기되는 거야. 털보네 대장간은 무가치한 것을,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사용되는 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공간이야.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시뻘겋게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버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무쇠낫은 가치 있는 삶을 상징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의미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자.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숙제고요. 요거 숙제고 한 달 후입니다. 요것도 숙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숙제고. 뭐야 저 화장실 한 쉬는 시간에는 다들 뭐 하시고 이렇게. 아니 쉬는 시간에 이거 뭐 그래, 갔다 와.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좀 잠깐 확인해 보자. 고찰하다, 어떤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다라는 뜻이야.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고찰하다. 그 다음에 달구다, 명증하다. 이런 단어도 너희들이 잘 모를 것 같아. 명증하다. 요거 명백하게 증명하다. 그 다음에 별이다. 무디어딘 연장의 나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별이다. 그 다음에 생성하다, 세계관, 송진, 예리하다, 유혹, 전제하다, 탈피하다, 평정, 풀무질. 풀무질은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 회의적이다. 요것도 모를걸? 회의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의심을 품는 거. 그 다음에 각골통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 그 다음에 전원지간,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걸로 아주 원수지간. 그 다음에 권토중내, 땅을 말아 일으킨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했지만 힘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불구대천,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원수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분관계,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와신상담, 아까 얘기했던 어딨어 이거? 권토중내하고 그 다음에 와신상담은 같은 뜻입니다. 권토중내 같은 뜻이야. 그래서 불편한 섭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갖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간다. 천인공로,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어휘 이것도 숙제지. 네. 숙제.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어휘도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근데 오늘 문법을 했는데 문법 숙제를 다 한 달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문법 숙제가 내신 대비니까 어렵지 않지. 자, 너희들 모음체계 기억날 거야. 지금 우리가 몇 시에 끝나지? 1시에 끝나지. 지금 40분 남았네. 자, 다음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단모음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혀의 높낮이를 통해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는 거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높낮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을 통해서 입술이 옆으로 찢어져 평순, 입술이 동그랗게 모여 원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의 높이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해보자. 이, 우, 이, 우, 이, 우 해보면 이, 우, 이, 우, 이, 우. 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이 세 가지,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그 다음에 혀의 높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단모음표가 나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요거 다시 한번 외우자. 자, 키위를 쓰면서 해볼까? 빨간 펜이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자, 빨간 펜으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요렇게 쪼개면 요쪽이 전설, 요쪽이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요렇게 구분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요번에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가. 자음, 모음. 자, 그러면 자음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 야. 다시 한번.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 야. 요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음표야, 자음표. 이건 모음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뭐? 내가 잘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아니, 네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너가 잘했어야 했는 대로 들었어. 그런데 네가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맞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표현이야. 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투리입니다. 요건 사투리인데 너라는 뜻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쓰느냐? 내와 내를 발음이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같게 발음해. 자, 눈 감아봐. 내가 느껴져?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거 느껴져? 요거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다 보면 네가 잘못했,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라는 말을 안 쓰고 좀 더 의미가 명확한 니를 사투리지만 쓰는 거야. 그러면 보자. 맞아. 그런데 내가 요거가 혼돈되는데 현실적으로 니가를 사용하기도 해. 아, 그렇구나. 내를 발음할 때는 요거는 뭐야? 요거는 저모음이니까 혀가 아래로 더 내려와야 돼. 아래로 더 내려온다는 얘기는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거든. 아래턱에 붙어 있으니까 혀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턱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턱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입을 많이 벌린다는 얘기야. 같은 뜻이야. 그러면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저모음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턱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고, 턱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입을 많이 벌린다는 얘기야. 입을 많이 벌린다. 요 뜻이야.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요렇게 적어놓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좀 헷갈리는 거지. 또는 턱을 갖다가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몇 번이겠니? 정답은 당연히 내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에 보면 의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것도 의문할 때 애들 진짜 많이 틀리는 거야.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애들이 자꾸 실수합니다.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4가지가 있다. 중성만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 요거 아, 야, 와, 의. 이때 동그라미는 의문이 아닙니다. 이때 동그라미는 의문이 아니야. 둘째,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건 뭐냐? 끼, 노, 며, 소. 이건 쉬워. 중성과 종성만으로 이루어진 거, 이거 의문의 숫자 2개입니다. 알, 여기 요렇게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영,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2개입니다. 그리고 초중종, 이건 안 헷갈리지. 다시 말해서 종성에 있는 동그라미는 의문이 되지만 초성에 있는 동그라미는 의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봐봐.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아니, 2개의 자음이 오지 못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 의문이 몇 개니? 3개야. 어떻게? 쌍기역 하나, 아 하나, 쌍기역 하나. 이건 기역이 2개 있는 게 아니라, 자음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쌍기역이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성에는, 선생님 그러면 초성에는 몇 개 와요? 당연히 1개밖에 못 오지. 종성에 2개가 오지. 그치? 겹받침 해가지고 종성에 2개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당연히 모음이고, 맞지? 종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무조건 자음이야. 맞고, 초성 또는 종성에 없는 음절도 있어. 그래, 이거 중성만 있잖아. 그 다음에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맞아. 자음이 없는 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모음이 없는 소리는 있을 수 없어.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자 3번 보자. 자 3번에 보면 요쪽이네. 지워야 되지. 요거. 자, 겹받침 기역 시옷은 기역 소리가 나. 니은 지읒은 니은 소리가 나.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 소리가 나. 비읍 시옷은 비읍 소리가 난다. 요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옛날부터 여러 번 강조했는데, 어말 또는 자음 앞,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말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종성을 얘기하는 거지. 종성이 다른 말로 뭐니? 받침. 그 다음에 자음 앞,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각 이럴 때 자음 앞에 있는 게 뭐야? 종성. 그래서 받침 소리 요겁니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는 얘기는 받침 또는 종성이라는 얘기야.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되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 밥은 플러스 자음이 왔다. 그러면 얘 소리는 밥이야. 예를 들어볼게. 요거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읽느냐? 받고야, 받고. 발고 아니야? 받고야. 그 다음에 모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모음이 오면 이때는 발이야.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밟아야, 밟아. 얘는
바꾸고 얘는 바꾸고 얘는 밟아야 이렇게 다르게 소리가 난다는 거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넙은 보통 얘 소리는 뭐냐? 널이야 널. 요거는 널인데 이게 넙으로 발음될 때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넙죽하다 넙이야. 넙둥글다 넙둥글다 넙이야. 넓적하다 이때도 넙이야.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이 세 개는 넙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 얘는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는 어떤 걸 형식 형태소라 그러지? 어떤 걸 형식 형태소라 그러지? 예영아 어떤 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지? 그렇지. 뜻이 없는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 그래. 그러면 조사, 어미, 접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뒤에 겹받침 중에서 뒤에 겹받침이 뒤에 소리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연음이야 연음. 연음된다. 그리고 시옷은 연음될 때 쌍시옷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사과가 8개가 있다. 얘가 뭘로 소리나? 얘로 소리가 나는 거지. 얘.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되는 거지. 넋을 놓고 앉아있다. 이건 어디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지.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얘 소리는 어떻게 돼? 안자가 되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요거지. 그래서 얘 소리는 어떻게 돼? 넓이가 되는 거야. 왜?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뒤로 넘어가서 첫소리로 나는 거야. 동생이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 발을 밟고 지나갔다. 좋은 물건을 사느라고 비싼 값을 치렀다. 이거는 시옷이 된 소리, 연음될 때 된 소리가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값을이 되는 거야. 값을.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기억에 해당되는 건 1번이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4번 보자. 4번에 보면 이건 치우고 자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될 때에는 뒤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키읔, 티읕, 치읒이 발음된다. 이거 모대기야. 이거 축약이잖아. 얘는 축약이야. 축약. 축약에 대한 얘기고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는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거 예를 들어 볼게. 이걸로 하면 되겠다. 히읗하고 니은이 만났어. 히읗하고 니은이 만났어. 그럴 때 니은으로 발음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해보면 돼. 자, 얘가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낮는이 돼.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낮는이 돼. 그 다음에 얘가 비음화에 의해서 바다가 나무 만나요. 비음화에 의해서 낳는이 되는 거야. 낳는. 그러니까 히읗이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어. 뭐를 거쳐서?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탈락이야.
이건 교체고 음절의 끝소리 비음하는 둘 다 교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정답이 5번이라고 하니까 5번 보자. 이유를 묻지 않다에 안타는 디귿에 따라 안타가 된다. 아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안타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축약이 이루어져서 안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고 물이 끓고 있다에 끓고는 기역에 의해서 끓고가 있다. 맞지? 왜?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뭐가 돼? 히읗이 되는 거니까 끓고 축약이 되는 거지. 벽돌을 쌓지 마라. 의 쌓지는 쌓치로 발음한다. 오케이. 이거는 어디야? 요거네. 이것도 축약. 요것도 요거 얘하고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치읒이 되는 거야. 축약. 기억에 해당되는 거지. 배가 항구에 닿네. 히읗하고 니은이 만났어. 그래서 히읗이 니은으로 발음돼. 항구에 닿네. 마찬가지지. 마음이 노여에 노여는 디귿에 따라 노여로 된다. 그렇지.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여기 노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네. 그러니까 히읗이 뭘로 바뀌어? 니은 없어져. 없어져. 그래서 노여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에 해당된다. 맞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맞네. 자, 요거 잠깐만 보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맞아. 그 다음에 요거 고기는 기역, 오, 기역, 이 이렇게 4개의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다. 첫 번째 음절의 기역과 두 번째 음절의 기역은 혀와 입천장을 이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려 소리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절의 기역과 달리 두 번째 음절의 기역은 목청을 울려서 낸다. 무슨 소리? 울림소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에 얘는 안 울림소리야. 얘는 안 울림소리야. 그런데 얘는 울림소리야. 다른 소리야. 다른 소리. 그래서 구체적인 소리로 기역은 목청이 떨려 울려난다. 이처럼 음운이 구체적인 소리로 구성되는 것을 음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기의 두 기역은 서로 다른 소리가 나. 왜? 얘는 안 울림 소리가 나고 얘는 울림 소리가 나니까 다른 소리가 나지만 이들은 뜻을 구별을 짓는 일을 하지 못한다. 뭐래? 음성은 뭐래? 뜻을 구별하는 일을 하지는 못한대. 물의 종성 리을은 혀가 윗 잇몸 쪽으로 올라갈 때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L이고 사람에서 몸 사이에 놓인 리을은 혀 끝에 윗 잇몸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 R이다. 예를 들어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룰 이걸 영어로 적어라. 그러면 R, U, L로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 리을과 요 리을은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야. 얘는 안 울림 소리, 얘는 울림 소리.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리을은 서로 다른 음성이지만 앞에서 예를 든 고기의 두 기역이 그렇듯 뜻을 구별하는 일은 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음성이야. 이처럼 어떤 음성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발음상 차이는 있지만 뜻을
구별 짓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음성을 가리켜 한 음운의 변이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요게 변이음이라고 한대. 그럼 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 봐봐. 음성은 음운이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된 것이군. 그렇지. 왜? 지웠네. 여기서 뭐라 그랬니? 여기서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된 것을 음성이라고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지. 맞고 굴의 리을 L 소리야. 받침이니까 사람의 L 리을 소리 이건 R이야. 왜? 초성이니까. 초성에 있는 리을은 R, 종성에 있는 리을은 L입니다. 서로 다른 음성이다. 맞지? 그 다음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당연히 맞지. 고기를 발음할 때 두 번째 음절의 기역. 얘는 뭐야? 울림소리라 그랬어. 여기 있지? 울림소리. 그러면 얘는 기역은 목청을 떨어서 울려내지 않는다? 아니, 목청을 떨어서 울리는 소리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지. 5번. 기역은 혀와 입천장을 이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다. 이게 뭐야?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 이게 파열음이야. 파열음. 그러면 기역이 파열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바, 다, 가, 너무 붙여놨다. 에이, 다시. 자, 바, 다, 가, 자, 서, 해. 바다, 가, 자, 서해. 그 다음에 마, 누, 라, 냐. 이렇게 됩니다. 자, 한 칸 내려와서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밑으로야.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였느냐? 아, 이건 다른 색깔로 할까? 이게 무슨 소리였느냐? 이게 파열음. 이게 파찰음. 이게 마찰음. 이게 비음. 이게 유음이지. 파파마 비유. 파파마 비유. 파열음이 뭐니?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마찰음이 뭐야? 성대를 좁혀서 공기가 지나갈 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그리고 이거 잘 유의해라. 자, 파찰음은 뭐냐? 공기를 허파에 모았다가 터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야. 그러면 공기를 막았다가 요게 파열음의 특성이고, 천천히 나오면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킨다? 이건 마찰음인 거지. 비음, 이거 코비자야, 코비자. 그래서 코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소리가 안 나와. 왜? 코를 막았으니까. 그 다음 유음은 뭐냐?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공기가 나와. 그런데 이 혓바닥 때문에 공기가 양 옆으로 흘러서 간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유음이 돼. 그러니까 기역은 파열음이 맞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6번 보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어. 결정. 자, 정에 이 리을은 요거는 L 소리가 난다 그랬어. 도로 이건 초성이니까 얘는 R 소리가 난다 그랬어. 얘는 L 소리. 그러면 얘는 뭐냐? 같은 음운이지만 같은 음운이야. 음운으로는 같아. 그러나 음성으로는 이거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면 2번 봐봐. 같은 음운이지만 같은 음성은 아니다.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잘 기억해도 요거 되게 헷갈리고 중요합니다. 네. 어? 6번 2번 맞죠? 6번에 2번 맞아. 6번에 2번인가? 다시 한번. 제발. 2번 맞아. 6번에 2번.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너무 키웠나? 자, 한번 보자. 자, 리을 기억의 대표 소리는 리을 기억의 대표 소리는 기억이야. 그러니까 얘는 막도록이야. 늙지야. 읽지야. 읽지 아니야. 읽지야. 리을 기억의 대표 소리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리을 기억 뒤에 또 리을이 기억이 올 때는 다시 한번 리을 기억 뒤에 또 기억이 와. 그런데 이게 어미일 때만이야. 어미일 때 리을 기억 뒤에 또 기억이 왔는데 얘가 어미일 때는 얘가 리을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맑게야. 이거는 늙고야. 이거는 읽거나야. 다시 말해서 똑같은 리을 기억이 왔지만 뒤에가 얘 지으시고 얘 기억이야.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기억 소리가 나고 이때는 리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리을 기억 뒤에 똑같이 기억이 왔어. 그런데 얘는 왜 리을 기억이 기억 소리가 났느냐? 얘는 뭐야? 부사잖아. 얘는 조사잖아. 어미가 아니잖아. 얘도 조사잖아. 그러니까 리을 기억이 왔고 뒤에 기억이 왔어. 리을 기억이 왔고 뒤에 기억이 왔어.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왔지만 얘는 원래 소리인 기억 소리가 난다는 거야. 왜 여기에서 세 개에서 얘는 기억 소리가 나고 얘는 리을 소리가 나고 얘는 기억 소리가 나는지 알겠지? 다시 한번. 리을 기억은 대표 소리가 기억이야. 하지만 리을 기억 뒤에 또 기억이 왔는데 이 기억이 어미일 때만 얘가 리을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런데 리을 기억이 얘는 명사잖아. 얘도 명사잖아. 얘도 명사잖아. 그치?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또는 부사가 이런 게 오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된다는 거야. 또 리을 비읍의 대표 소리는 리을이야. 그런데 밥도록은 비읍입니다. 밥도록은 왜? 아까 얘기했지? 밥 뒤에 자음이 왔느냐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 여기서는 밥으로 소리가 나고 여기서는 발로 소리가 난다라고 했던 거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얇게 넓고 그 다음에 밖에 왜? 자음이 왔잖아. 밥 뒤에 자음이 왔으니까 비읍 소리가 나는 거지.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잠깐 보자. 자, 라, 마 요거 같이 볼 수 있나? 같이 볼 수 있네. 보자. 라와 마를 보니까 동일한 용언 어간의 리을 비읍의 발음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또 기억이 어딨어?
기억. 여기 있네. 기억으로 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야, 같잖아. 같잖아. 그치? 요것도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 5번 책부터 걷겠습니다. 5번 책. 저한테 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었고. 너무 멋지다. 이름. 안 갖고 왔다 그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 진짜 못 먹겠어. 원래 내야지.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자. 책 4권.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느냐. 1 전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1 전 중2 2반이 전. 그 다음에 대박. 실버 이잖아. 엘리타고 있잖아. 10분 동안 숙제를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리 쉬우면 엘리타도 좀. 그리고 떨어지잖아. 엘리타고 모이잖아. 그런 거 엘리타 떨어져. 무수형인지 모르겠는데 무수형 다른 사람 엘리타가 이게 며칠 있어? 자, 재훈이 거의 재훈이 좋아. 됐고. 자. 야, 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왜요? 말 안 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변한 거지. 몇 명이 안 와서요? 정말. 그거들이 같이 지금 조사. 만약에 붙어 있다면 조사가 되겠지. 그럼 처럼이라면 그럼 조사로 보는 게 맞지. 근데 같이 하자. 아니야, 닭처럼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치? 그럼 조사로 보는 게 맞겠다. 자, 요거 있잖아. 닭가치는 네. 어딨지? 닭가치 어딨지? 예? 가? 닭가치는 이거 조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날카로운데? 요거. 닭가치는 내가 아까 부사라고 얘기했는데, 붙어 있다면 이건 조사가 맞지. 같이 가자 라고 할 때 가치는 부사야. 근데 너같이, 너처럼 이런 의미일 때는 조사야. 근데 요거는 붙어 있는 걸로 보는 게 더 맞겠지? 닭처럼 이런다면 이건 조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날카로워. 닭처럼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맞아. 또, 좋아. 날카로워. 어쩜 저렇게 쉬는 시간을 주니까 남자애들은, 너 빼고, 그냥 동일하게 그냥. 같이 하실래요? 아니, 안 해. 실전에 공부를 하긴. 그럼 너는 무슨 게임을 하냐? 너희 둘은. 저요? 저 브롤스타 했어요. 이름이 뭐야, 게임 저 이름? 앙판 게임 하는데요. 엉치지 마고 브롤스타 하고 있잖아. 너는 무슨 게임을 하니? 뒤에, 시연아.
저도 프로인데요. 불올 뭐? 사진. 제가 불을 저는 한국에 제가 버스 버스 그냥- 태워주는 거야, 선생님. 그게 불올이야 불올? 불월 스타즈. 프로 스타즈인데 그냥 프로라고 부르는. 불올 스타즈. 핸드폰 게임 중에서는 많이 하나 보지 애들이? 네. 오케이. 시간 다 왔대. 아우, 난 보고야만 했어. 더러운 자식. 성우가 더 생겼다고요? 응? 돼지는 깔끔한데. 그리고 내신 대비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네. 전 영어 선생님이 잘 보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아니야. 55분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야. 내가 얘기했었지. 한번 혼났다고. 저희 이거 못해요. 그다음에 불, 준비. 나 재능 프로젝트 찍는다. 뭐 어떤 거? 재능. 재우? 얘좀 좋아. 재우는 신용아. 왜 불을 쓰는 힘들어? 신정은 재우이잖아. 아빠는 재능. 재우도 오랑 강력한 우리랑 같이. 되게 좋아. 서포트인데 너무 쓴데. 아 재우 뽑은 다음에 한 번만 지금 서버 개 좋아. 지기구나. 운이 졸라 잘 돼. 학원에서 못하지 말자. 뭐야? 누가 이거 썼어? 응? 정답을 다 적어놨는데 다 어디 갔어 이거? 초밥 먹고 싶다. 센스는 초밥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맛있잖아. 맛있지. 안 적어놨나? 가대시 너무 상인데. 아.
이거 이상하다. 다 적었는데. 강의 초대해볼까? 에네미스. 완전 이러다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뭐야? 조수민이 몰랐다. 빡치. 가도 돼요? 가도 좋습니다. 누구요? 어, 여기 영주 소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